독일 폭염에 쓰러졌던 66세 할머니,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여기저기 다 있네요. 지하철, 버스, 편의점, 심지어 공원 벤치까지. 24시간 내내 시원한 한국 도시에 놀라던 그녀.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6도 폭염 속 펄펄 끓는 삼계탕을 먹던 한국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 순간, 아, 시원하다. 뭐가 시원하다는 거죠? 독일 할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여름이 한 유럽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슈나이더입니다. 올해 56살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은퇴 교사예요. 이야기는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독일은 정말 지독한 폭염에 시달렸어요. 기온이 41도까지 치솟는 날이 연일 계속됐죠. 저희 동네 온도계는 빨간색 경고등이 매일같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평생 에어컨 없이 살아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었거든요. 에어컨은 게으름의 상징이라고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고 진짜 강한 사람은 더위쯤은 견뎌낸다는 게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활짝 열고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부채질을 하며 버텨왔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집 안 온도가 35도를 넘어섰어요. 평소라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으면 견딜만 했는데 그날은 그런 것들이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정오쯤 되니까 집안이 완전히 찜통이 됐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려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주셔서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탈수와 열사병 초기 증상이라면서 제 나이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음 여름에는 꼭 다른 나라로 가시라는 거였어요. 독일 여름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 제 몸이 더 이상 이런 더위를 견딜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70년 가까이 살아온 제 고향에서 더 이상 여름을 보낼 수 없다니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멍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메마른 잔디와 시든 꽃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딸 안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나는 서울에서 독일 기업 지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쓰러진 소식을 들은 안나는 걱정이 태산 같았나 봅니다. 안나가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내년 여름 한 달 동안 서울에 와서 지내보라는 거였죠. 안나네 아파트는 넓고 에어컨도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여름을 잘 보내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덥기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평생 독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을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독일에서 또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없었거든요. 안나도 계속 설득했고요. 한국은 여름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다면서 독일보다 훨씬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듬해 7월에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안나가 모든 걸 준비해준다고 했고 저는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했죠. 한국 날씨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서울도 여름에 30도가 넘는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7월 첫째 주 화요일,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짜리 긴 비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승무원에게 에어컨을 끄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옆자리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기장 안내방송에서 서울 기온이 36도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독일에서 쓰러졌던 그 온도였거든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확 들이닥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탑승교를 걸어 나오는데 이상했습니다. 전혀 덥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니까 더 놀라웠어요. 거대한 공항 전체가 마치 겨울처럼 시원했습니다. 독일 공항은 여름이면 사람들이 다 땀을 흘리는데 여기는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심지어 긴팔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시원한 편이라고 36도밖에 안 된다고요. 36도가 시원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더 놀라운 건 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36도 날씨에 화장도 그대로이고 옷도 말끔했어요. 독일이었다면 벌써 땀으로 범벅이 됐을 텐데요. 지하철을 타고 안나 집으로 가는 길도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플랫폼에 도착하니까 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전혀 덥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울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어요. 차 안은 정말 냉장고 같았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여름이면 사우나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도 쾌적했습니다. 안나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은 지하철 플랫폼부터 에어컨이 있다고요. 각 칸마다 8대씩 에어컨이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나네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어요. 거실에는 커다란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온도는 24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독일 같았으면 전기세 걱정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첫날 저녁 안나와 함께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카페, 도서관, 마트,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까지 모든 곳이 시원했어요. 어디를 가든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쇼핑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데 무료로 얼음물을 주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무더위 쉼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거라고 안나가 설명해줬어요. 편의점 앞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계셨어요. 독일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가게에서 뭘 사지 않아도 쉴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안나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에어컨이 밤새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독일이었다면 더위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을 텐데 여기서는 이불까지 덮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36도 날씨인데도 말이에요. 모두들 땀 한 방울 없이 깔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안나가 회사에 간 후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안나네 아파트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아침 산책이 일과였는데 여기서도 그 습관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까 벌써 여러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어요. 오전 9시쯤이었는데 기온이 벌써 3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분들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 작은 부채를 들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당황하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셨냐고,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갑다면서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김말순이라고 하시면서 올해 74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벤치에 같이 앉자고 하시더라고요. 말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분도 저처럼 평생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신 분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보리차 한 병과 부채 하나로 여름을 견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을 만난 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고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편리한 건 편리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같이 가보자고, 거기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괜찮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할머니가 워낙 친절하게 권하셔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경로당까지 가는 길에도 말순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기술이 발달해서 할머니들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혼자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함께 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은 거라고요. 저는 평생 혼자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로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말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독일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는 거라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경로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입구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넓은 공간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습니다. 에어컨만 있는 게 아니라 발 마사지기, 안마의자, 그리고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보리차와 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물티슈와 부채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독일에서 온 친구라고, 한국 여름을 경험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니까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이 복날이라서 삼계탕을 나눠 먹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복날이 뭔지 몰랐는데 가장 더운 날에 몸을 보하는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잠시 후 뜨거운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들어있는 닭고기 국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8도나 되는 날씨에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고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말순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열치열이라고, 더위는 더위로 이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운데 뜨거운 걸 먹으면 더 더워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들이 워낙 권하셔서 반신반의하며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까 순간 온몸에서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더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땀이 나면서 몸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이제 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말순 할머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찬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쉽고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삼계탕을 다 먹고 나니까 정말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무더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여름을 제대로 배웠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더위를 견디는 법만 배웠구나. 근데 여기서는 더위를 함께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혼자 참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거였어요. 삼계탕 한 그릇이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삼계탕을 먹은 그날 이후로 말순 할머니와 매일 만나게 됐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산책을 하고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할머니는 정말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저에게 한국 여름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강공원까지 함께 가게 됐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는데 아직도 기온이 36도 정도였어요. 독일 같았으면 모든 사람이 집 안에 숨어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강공원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수박바를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강변 벤치에 앉아서 함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수박바를 먹으면서 강바람을 맞으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온도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가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혼자면 더 덥다고, 같이 있어야 시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이 더위를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여름 문화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는 치맥 문화도 신기했고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카페들도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함께 즐기려고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 주가 더 지나자 말순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셨어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고 함께 부채질을 하고 보리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어느 날 오후 편의점 앞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일 할머니가 이제 한국 할머니가 됐다고,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한국은 그냥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시원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에어컨과 시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안나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독일에서는 항상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매일 할머니들과 어울린다고요.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평생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좋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법을 배웠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게 뭔지 이제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가 됐어요.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떠나기가 아쉬워졌어요. 매일 만났던 말순 할머니와 경로당 할머니들과 헤어진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 말순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삼계탕을 먹자고, 이번에는 진짜 맛있는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먹었던 경로당 삼계탕도 좋았지만
식당에서 먹는 삼계탕은 또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식당은 경로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고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곳 같았어요. 사장님도 말순 할머니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삼계탕이 나왔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어리둥절했는데 이제는 그 맛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에서 땀이 나면서 속이 시원해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한국 할머니가 됐다고, 삼계탕 먹는 모습이 완전히 한국 사람 같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뿌듯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화요일에는 경로당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부채, 물티슈, 그리고 독일에 가서도 마실 수 있는 보리차, 티백까지요. 한 분 한 분과 포옹하면서 인사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수요일 저녁에는 안나와 함께 한강에 마지막 산책을 나갔어요.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더운 날씨였지만 제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위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이 따뜻함이 정겨웠습니다. 안나가 저의 변화를 정말 신기해했어요. 독일에서는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반대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혼자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게 됐다고요. 목요일에는 말순 할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편의점에서 수박바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독일 가서도 에어컨 틀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한다고, 건강이 가장 먼저라고 하셨어요. 저도 말순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평생 잊지 못할 친구를 만났다고, 독일에서도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 달 전 처음 봤던 서울 거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친숙했어요. 시원한 지하철, 편의점들, 그리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까지요. 공항에서 안나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여름에도 서울에 오고 싶다고, 이제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 같다고요. 안나도 기뻐하면서 언제든 오라고 했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첫날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던 건 답답함이었습니다. 여름인데도 공항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낸 후라 그런지 더욱 대비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에어컨 설치 업체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평생 반대했던 에어컨을 드디어 설치하기로 결심한 거죠. 말순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편리한 건 편리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에어컨이 설치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원한 독일 여름밤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시원함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더위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둘째 주부터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제 또래 어르신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수필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에어컨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은 따뜻했다. 서울 여름기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이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의 시원함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동시에 경험했으니까요. 지역 신문에 기고했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제 또래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도 에어컨 설치를 고민 중이었는데 용기를 얻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편리한 걸 받아들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젊은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대단하다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줄은 몰랐어요. 몇 개월 후에는 독일 고령층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변화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한국말을 배웠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요. 가을이 되면서 말순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안나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경로당에서 독일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겨울이 오면서 저는 이미 다음 여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시 서울에 가서 말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안나도 기뻐했고 말순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에어컨을 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웃 할머니들과 더 자주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혼자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특히 말순 할머니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잊지 못할 여름 경험이나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